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학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저해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소비자 정보를 발령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보장성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잘못 권하는 보험 설계사도 문제가 많지만 권하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장성 보험을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가입하시는 것도 많이 답답합니다.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 보험상품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또한 잘못 가입해서 중도에 해지했을 때 보험상품만큼 손해를 많이 보는 상품도 별로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저해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소비자 정보를 발령했는데요. 먼저 저해지 보장성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아니면 없는 보험을 저해지 보장성 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품 명칭에 해지환급 미지급이나 일부지급 또는 무나 저해지 환급 등의 용어를 표기하는 보험으로 납입 기간 내 계약 해지할 때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그렇지 않은 일반 보험보다 낮은 보험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종신보험을 비교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조건은 일단 사망보험금 1억 원인 종신보험이고요.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남자 40세 가입 기준입니다. 보험료비 해지환급금 비교 예시를 보면요. 일반 상품은 월 보험료가 26만 5천 원이고요. 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은 23만 9천 원, 무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은 20만 7천 원으로 일반 상품보다 무려 21.9%가 낮습니다.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유의하게 봐야 되는데요.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 이전에는 일반 보험보다 반 정도 수준의 해지 환급금이었다가 납입이 끝나면 그때서야 일반 상품하고 해지 환급금이 동일해집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한 9.8% 정도 싸다 보니까 낸돈 대비해서 해지 환급금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무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을 보시면 더 이해가 가는데요. 보험료가 20만 7천 원이죠. 한 5만 8천 원 정도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저렴합니다. 대신에 납입 기간 동안, 즉 20년 동안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고요. 단 납입 기한이 끝나면 일반 상품이나 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하고 해지환급금이 동일해집니다. 따라서 매월 5만 8천 원 적게 냈는데 20년 후에 환급금이 같아지니까 낸돈 대비해서 환급률은 높은 편입니다. 즉 설계사들이 자꾸 이런 부분 갖고 저축상품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분들도 잘못 이해해서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고 아니면 아주 적거나 그리고 긴급할 때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해지 환급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기간 동안은 보험계약 대출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신보험은 비싼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능하면 가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품이고요. 차라리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아이들 클 때까지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또한 자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생각한다면 종신보험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맞습니다. 제가 이 보험 상품들 비교해 드린 것은 종신보험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일반 상품하고 저해지 상품 그리고 무해지 상품을 쉽게 비교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먼저 해지환급금이 납입기간 내에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인용한 자료에서 보면 저해지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적죠. 무해지 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료 저렴합니다. 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고 보험료만 저렴하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세 번째,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하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상품에 비해서 저해지 상품이나 무해지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납입기간이 지나면 환급률이 높다는 점. 주로 보험 설계사들이 이 상품의 장점을 얘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건강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같은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절대 목돈 만들기나 연금으로 사용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장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치매보험은 결국은 치매 걸릴까봐 걱정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지, 어떻게 이런 상품이 목돈 만들기나 연금 상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종신보험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성인병을 끼워 넣으면요, 아이들이 커서 사망보장이 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암이나 성인병 때문에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해지하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요. 20, 30대, 40대보다 50대, 60대, 70대 때 암이나 성인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약환급금이 높고 낮음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해지 보장성 보험은 약간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무해지 보장성 보험은 납입 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입 기간까지 유지한 후 해지할 때 가장 이익이 크다는데, 저는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해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해지환급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해지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보장을 못 받게 되니까 결국 해지하지 않는 게 제일 원칙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사망할 때까지 절대 해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보험은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데요.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아이들 클 때까지만 딱 기간을 설정해서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그때 가서 끝내버리면 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암이나 성인병, 실비 같은 것들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도 인용을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40세 직장인인데요. 목돈 마련을 위해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에 보험설계사가 은행 예금금리보다 이율이 높다고 하고 납입완료 해약환급금이 은행 예금보다 높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 후 3년 후에 실직을 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가 없어서 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무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3년 동안 납입한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쓸데없이 비싼 보험료만 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신입사원이 노후 걱정이 돼서 연금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없었고, 혹시나 보험계약 대출이라도 받을까 했는데 역시나 안 돼서 보험을 가입할 때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면요, 50세 자영업자분이신데요. 기존 보험보다 보험료가 한 20% 저렴하다고 해서 무해지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설계사로부터 납입기간 동안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못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보험을 해지해서 그 환급금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다가 문의해보니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안내를 받고 보험을
잘못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에 위배된 가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장성 보험은 사망하거나 암이나 성인병처럼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평소에 푼돈 내서 목돈이 드는 치료비나 소득 보장금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보험이지, 절대 연금이나 목돈을 마련하려고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데 가입한 케이스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보험료를 싸게 가입한 거는 적절하게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월 얼마나 낸다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에 딱 필요한 만큼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했다면 경제적 사양이 어렵다고 해서 이 보험을 해지하려는 생각조차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케이스 다 제 생각에는 본인의 납입 능력을 뛰어넘는 보험료를 불입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험을 이런 식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보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가입한 보험은 해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은 가능하면 작은 비용으로 딱 필요한 만큼의 보장만 고효율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을 보험은 저해지보다도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할 것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일반 상품, 건강을 보장하는 이런 상품이 한 8만 원 된다고 가정하면 무해지 상품은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월 2만 원씩 아끼면 20년 동안 48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장을 계속 받기 위해서 해지하지 않을 보험이라면 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저렴한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하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저렴하게 하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보장을 받는 것을 연구를 잘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저는 무해지 상품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인생사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사례 케이스에서 실직해서 납입이 어려워서 해지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실직하지는 않을 거고 한 두세 달 쉬는 동안이라도 낼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셔야지, 보험료를 너무 비싸게 가입하면 그런 시간 동안 유지하지 못해서 그 기간 동안 불입한 보험료도 낭비를 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보험 가입할 때도 나이가 많은 보험료가 더 비싸지지 않습니까? 더 비싸게 보험을 가입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보험 상품 참 골치 아프니까 현명하게 가입을 하시고요. 딱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보험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